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211화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축구 경기 보느라고 정말 바쁜 와중에 아주 빅뉴스가 전해져 왔습니다. 최용수 FC 서울 감독이 장수로 이적을 하고, 자, 그렇다면 FC 서울의 후임으로 누가 오느냐? 황선홍 감독이 온다. 이런 빅뉴스가 또 전해져 왔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원투펀치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FC 서울 팬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최용수 감독님이 신하영 선생이 FC 서울 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행자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모르죠.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시즌 정말 최고의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중간에 그 중심에 있는 최용수 감독님이 다른 곳으로 간다 이러면은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자,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 FC 서울 해설자께서 해보세요. FC 서울 팬이 질문하죠. 근데 알고 계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런 낌새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저 슈퍼매치 때도 중계를 했는데 그때도 그런 뉘앙스 전혀 안 풍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발표가 났는데요. 저는 작년 같은 경우는 최용수 감독이 전술 운영도 약간 수비적이었고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일단 선뜻 중국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서지 않은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자신의 전술 운영이나 또 철학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마 중국 리그 같은 경우가 또 계약 조항 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성적이 안 좋으면 경질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괜히 거액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자신의 어떤 전술적 부분, 뭐 3백을 바탕으로 한 운영에 있어서 확신이 안 설 때 괜히 갔다가 중간에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느낌이 지금 3백이 상당히 정착이 잘 됐고 공격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과거보다는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최용수 감독 스스로도 이제는 내가 해도 될 것 같다. 자신감이 이제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행에 대한 일단 자신에 대한 확신이 조금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의 3백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감독한테 어느 정도 보장된 시간을 줘야 되는데, 글쎄요, 계약 조항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부 조항 중에서도 아마 본인이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또 주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입니다.만 그랬기 때문에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또 금전적인 부분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크겠죠. 그 부분도 상당히 크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바로 그 팀 같은 경우는 감독 대행 체제가 아니고 다른 감독을 또 불러올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 기회가 아니면 최용수 감독이 또 이런 오퍼를 받을 기회가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부분이 이제 개인적으로도 또 큰 기회였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저도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저는 공부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을 제가 이전부터 좋게 정말 괜찮게 평가하는 부분이, 제가 평가한다고 그러니까 좀 더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어찌됐건 정말 이 유럽 축구 같은 거 열심히 보고요. 그 새벽에 정말 잠 안 자가면서까지 그 다음날 경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러면서 뭔가 뭐 어떤 팀이든 하나라도 취할 게 있으면 또 취해서 자신의 것으로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최용수 감독이 K리그 감독들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모범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유벤투스라든가 바이에른 뮌헨이라든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든가 이런 팀들로부터 실질적인 것들을 최용수 감독이 취해서 또 접목시킨 것들이 꽤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용수 감독이 아마 자신감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의미에서 지난 시즌까지는 이제 공부가 자기가 조금 덜 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팀 자체도 조금 더 이제 올 시즌보다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 시즌에는 더 다양한 공부가 이제는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선수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리그, 새로운 환경에서 경쟁을 하더라도 내가 이제 공부한 것이면 어느 정도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올 시즌에는 들었을 수가 있고, 시기적인 문제도 이제 분명히 서울 팬들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시즌 중도에 의리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제안도 물론 비판도 하실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최용수 감독 입장에 제가 뭐 대변인은 아니지만 약간 변호를 해보자면, 이 팀이 이제 계속 예전부터 오퍼가 왔는데 이번이 아니면은 이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음 기회는 이제 정말 또 다른 외국인 감독 데려와서 장수가 잘 나가지 말라는 법도 없고, 이제 최용수 감독에게는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다른 공부를 또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고 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제가 팬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경험이 최용수 감독이 나중에는 또 이제 한국 축구로 다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뭐 유명하다는 이제 브라질 외국인 선수들과도 해보고 또 뭐 여러 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중국 리그 같은 또 현실과도 한번 부딪혀보고 네. 이런 것들이 최용수 감독에게는 다 자양분이 되고 나중에 최용수 감독이 또 한국 축구를 위해서 이바지할 때는 우리 축구에 이게 또 귀중한 자산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금전적 이런 걸 떠나서 최용수 감독이 지금 정도 시점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별로 불만이 없고 분명히 FC 서울은 이재하 단장의 어떤 오랜 K리그 경험으로 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울은 대비가 돼 있었고 그 결과로 최적의 대안을 데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 데려왔잖아요. 죄송합니다. 좋았어요. 미안해요. 네, 이렇게 사실 선수들의 해외리그 이적 소식은 또 자주 접하곤 하는데 우리나라 감독이 해외리그에서 러브콜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좋은 일인 것 저는 같습니다. 경험을 일단 선수들이 유럽으로도 많이 갑니다만 조금 이제 감독들도 여러 경험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여기 물론 뭐 의리를 지킨다 뭐도 좋지만 네. 언제 사실 몸값이 그 정도의 선수들을 데려볼 만한 기회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네, 알렉스 테세이라, 하미레스 이런 선수들을 그리고 또 운영도 해보면서 네. 또 이제 한국으로 다시 한 의원님 말대로 오면 또 그냥 오겠습니까? 돈 이거 많이 벌어갖고 올 거 아니에요. 네. 외화벌이 플러스 네. 한국 축구의 경험적 자산. 그렇습니다. 한국 와서 좀 이렇게 좀 베풀기도 하고. 여기 또 경기도 좀 살리고. 네. 자, 돈 좀 많이 벌어갖고 오면 좋죠. 뭐.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 원투펀치도 최용수 감독님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FC 서울 팀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실 이번 시즌 정말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K리그도 그렇고 또 AFC 챔피언스리그 또 FA컵까지 우승할 가능성을 지금 다 남겨놓고 최용수 감독이 떠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후임인 황선홍 감독이 이걸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가? 자, 그 중심에는 그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3백 전술을 또 어떻게 지금 황선홍 감독이 이어받아서 활용을 할 것인가? 황선홍 감독은 네. 이제 감독 처음 맡았던 2006년쯤이었나요? 대략 부산 아이파크 처음 감독 맡을 때부터 쭉 이제 지켜보면 처음에는 부산에 갔을 때 이제 모토 철학이 뭐였냐면 이기는 경기를 하자였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일단 결과적으로 이기는 경기를 해야 팬들이 모인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계속 변화가 됩니다. 네. 부산에서도 그렇고 특히 포항에 와서도 점유율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또 간혹 3백을 이제 병행하면서 3백의 실리적인 운영도 해보고 그래서 저는 걔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황선홍 감독이 많은 경험을 짧은 시간에 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금 서울의 어떤 시스템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최용수 감독이 또 떠날 수 있는 바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조금씩 부분적인 실험을 해나가는 단계를 점진적으로 밟지 않을까. 네.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일단 황선홍 감독의 이 선임은 FC 서울의 정말 또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 정말 여러 가지 역경을 겪으면서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정말 멤버가 좀 더 안 좋았을 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경을 겪으면서 최용수 감독이 공부를 계속 발전을 시켜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공부를 계속 누적을 시키고 축적을 시켜왔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황선홍 감독은 이미 웬만한 공부가 다 돼 있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강희, 김학범 감독 이 노장 세대 아래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40대 기수 이제 뭐 50대로 접어들기도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 감독들 가운데에서 가장 사실 기존의 공부 자체가 이미 많이 돼 있는 감독이 저는 황선홍 감독이 가장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공부 안에는 여러 가지 또 전술적인 융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사정, 그리고 포항에 왔을 때의 사정, 포항에서 첫 해 사정이 다르고 둘째 해 사정이 다르고 또 셋째 해 사정이 다르고, 계속 황선홍 감독은 사실은 변화하는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융통성 있는 전술을
활용을 해왔고,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응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서울이 중도에 이렇게 감독을 바꿈에 있어서 황선홍 감독만큼 기존의 공부가 아예 충실히 많이 돼 있는 감독 드물고, 네. 여기에 여태까지 해왔던 또 황선홍 감독의 행보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적응력이 상당히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황선홍 감독의 어떤 길을 일단 뭐 좀 예상을 해보자면 일단 그럴 것 같아요. 바로 전 회차에 그러니까 신뢰가 확고한 어떤 길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올해 1월 말에 감독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뀐 감독이 왔는데 여기서 뭐 크게 건드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기존의 서울의 스타일을 일단은 크게 건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전력을 일단 극대화를 현재로서는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차차 자신의 색깔을 이제 입혀가는 작업을 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는 큰 무리 없이 황선홍 감독이 서울에 연착륙할 수 있지 않나, 이미 그런 실력과 공부를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크게 뭔가를 바꾸기에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7월 스케줄을 보면은 굉장히 촘촘히 경기가 있는데, 그래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살짝의 휴식기를 갖잖아요. 그때 그렇다면은 조금 그래도 손을 댈 거면 그때 되지 않을까. 조금씩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점진적인 변화를 주겠죠. 근데 이제 최용수 감독이랑 황선홍 감독이 조금 다른 스타일은, 제가 이제 영화로 비유를 하면 영화 감독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무조건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해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들어가서 연출부 막내부터 하면서 네. 도대체 이런 호러 영화를 찍을 때, 세트 촬영을 할 때, 로케를 나갈 때, 뭐 몹신을 찍을 때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현장에서의 그 상황들을 자꾸 접목을 시켜서 익힙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좀 영화 표현을 하면 도급제로 이제 올라가서 몸으로 배우는 건데, 최용수 감독이 약간 이제 그런 느낌? 그냥 일단 감독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부딪히면서 배운 거예요. 근데 감독들 중에 보면 이렇게 여러 명문 팀들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보고 금방금방 응용을 또 이렇게 잘하는 감독이 있는데, 최용수 감독은 제가 볼 때 그 능력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어떤 전술적인 자신만의 고유한 철학이나 생각 이런 게 확고하진 않았던 분입니다. 네. 들어가서 좋은 거 있으면 자꾸 캐치를 합니다. 이거 괜찮은데? 그런 유형이 뭔가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는 게 매우 좋죠. 좋아요. 여기 이 전형 괜찮은데? 이 팀 괜찮네. 그러면 그 시스템을 이렇게 보고 그런 감독들이 있어요. 근데 황선홍 감독은 느낌이 예전에 딱 감독이 딱 됐을 때도 자신이 어떤 그 전부터 감독이 되면 이런 축구를 하고 싶다는 철학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분 같아요. 근데 그거를 현실과 부딪히면서 실제로 해보니 이런 애로점들이 있고 선수들이 이렇고 팀 환경이 이럴 땐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현실과 접목하면서 변화를 주고 거기서 응용 능력이 새롭게 이제 좀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황선홍 감독은 선수들에게, 앱서울 선수들에게 일단 자신이 원하는 축구가 무엇이든지에 대한 방향은 구두로 설명을 많이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FC 서울은 최용수 감독님을 보내고 또 황선홍 감독님을 맞이하게 됐는데, 황선홍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중간에 딱 오셨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팀을 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용수 감독은 경질된 감독 후임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제가 볼 때 부담이 조금 덜한데 올라갈 일만 남은 팀일 수도 있죠. 지금 황선홍 감독은 시즌 중반에 한참 성적이 좋은 팀을 지금 맡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신뢰 확보, 믿음, 뭐 같은 말입니다만 믿음이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K리그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감독 중에 한 명이다 라는 믿음을 일단 가지면, 그러면 일단 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길 거고요. 약간의 변화 속에서 뭐 부침이 있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시행착오가 있겠죠, 당연히. 새로 감독이 바뀌었는데. 그런 상황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시간을 갖고 후반기를 좀 지켜보면, 그러면 결국은 좋은 팀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또 중계를 다 하실 테고요. 그렇죠? 일단 팬들에게 던지시는 이야기 같아요. 저는 여기서 너무 과감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이. 저는 그 이유는 황선홍 감독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상황과 매년 달라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잘 적응을 한 것도 있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 이제 서울이 경쟁을 해야 될 팀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전북이라든가 지금 뭐 제주 요즘 또 아주 좋죠. 그런데 황선홍 감독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팀들에 대해서도 이미 저는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이미 이 팀들, 물론 황선홍 감독이 포항에 있던 때와 이 팀들도 이제 멤버가 약간씩 달라진 팀들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미 A라는 상대 하면은 이 A라는 팀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어디를 공략해야 되고 이거를 황선홍 감독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감독이에요. 그리고 FC 서울에 대해서도 지금 감독직을 내려놓고 조금 쉬고 있었지만 분명히 계속 관찰을 해왔을 것이고 저는 그걸 뭐 확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기 팀도 알고 이미 상대 팀에 대한 연구 분석도 과거부터 저는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전력과 황선홍 감독의 뭐 내공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인내를 부탁드리지 않아도 저는 서울이 계속 잘하지 않을까. 이건 너무 과감하게 던지는 거예요. 아니요, 과감한 게 아니고 서울이 계속 제가 얘기한 잘할 것 인내는 같아요. 이제 혹시 부침이 좀 있더라도 네. 시행착오가 약간 그거야 있더라도 최용수 감독이 계속 있어도 뭐 좀 몇 경기 질 수도 있는 근데 거죠. 이제 감독이 바뀐 상황이면 그렇죠. 팬들이 감독에 대한 원인으로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이제 시간을 좀 각보시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정말 최용수 감독님도 새로운 리그 이제 장수에 가서 정말 좋은 결과 저희한테 계속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황선홍 감독님도 이 정말 좋은 시즌에 FC 서울을 맞아서 또 어떻게 또 팀을 꾸려가고 또 어떤 성적을 낼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투펀치 211화 방송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한준희, 장재원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쭉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